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생각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웬만해선 좋게 생각하고 의욕이나 열정도 남들에 비해서 안 빠진다고 치자고요. 그런 사람이라도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회의적인 생각이 그야말로 진짜 밀물처럼 밀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약한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지쳐있는 상태로 잠시 가만히 머무르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문제가 이제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3배에서 5배 정도로 더 많이 받는데요.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에 이제 빠지면 빠질수록 그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 계속 휘말리게 되는 거죠. 지금 만약 그렇다면 혹은 이제 가끔은 그렇게 슬럼프처럼 사람도 일도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생각 습관 3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데 기운을 쓰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돼요. 점점 더. 예전에는 꼭 거슬리면 말을 해야 되는 성격이었어요.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못 참는 거죠. 쟤는 왜 태도가 저 모양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리 와봐. 회의 시간에 딴짓하는 후배들을 못 참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내 부서 직원이건 남의 부서 직원이건 불러다가 회의에 대한 이런 기본 예의를 모르느냐 지적하고 야단치고 나중에 쟤는 태도가 글러먹었어 이래가면서 오래도록 프레임 씌우고 참 미성숙했던 그런 선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상사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꼭 말을 하고 들이받아서 선배들도 상처를 많이 받게 하는 거죠. 지금도 오비 모임에서 선배들을 만나면 나 그때 너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선배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지금은 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누구를 봐도 거슬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래. 내가 이제 강의를 하느라고 공부를 많이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 점점 사람이 돼가나 보다. 성숙해지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보다 누구를 싫어하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체력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혼자 다 한단 말이에요. 저처럼 이제 작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사업한다는 거는 워낙 자기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운이 딸려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한테 흥분하면서 쓸데없이 퍼부을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무심해지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참 괜찮더라고요. 이게 전화하거나 누구를 만나서도 예전에 막 정말 열정 넘치게 남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럴 시간이 아까워요. 그냥 내 상황, 그 다음에 그 앞에 상대에 있는 친구나 지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야말로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데 쓸 에너지밖에 안 남아있어요. 한정도 있으니까. 나이를 먹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문득문득 있는데 딱 이 대목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체력 떨어지는데 쓸데없는 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 그중 대표적인 것이 누군가를 저건 아닌데 라고 판단하거나 왜 저렇게 하지? 거슬려 하거나 저 사람 딱 별로야. 진짜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거를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의 습관이 되고 내 에너지도 낭비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거래업체에서 뭔가 저한테 이제 실수를 했어요. 원래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일을 질질 흘리는 스타일의 그 직원이에요. 그죠? 거래처 직원이. 그래서 변명을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화를 냈죠.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저러고도 저 친구는 저기서 월급을 받냐. 내가 나이든 선배로서 이런 거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의욕에 불타오르면서. 그래서 메일을 구구절절히 당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따져가면서 알려주고 이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컴플레인 겸 조언 겸 코칭 겸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잠시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받는 거예요. 내 말이 우습냐 이렇게.
다시 근거를 들어서 콕콕 집어서 막 또 얘기해 줬어요. 마찬가지예요. 못 고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또 쓸데없는 데다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하는 사람. 내 일하는 규격에 저 사람이 이렇게 딱 맞추기를 바라는 내가 잘못이더라니까요. 이후부터는 이제 믿고 있다가 나까지 문제가 될 일을 아예 처음부터 안 만들고 예상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저 사람이 저 일을 또 놓치겠지? 그걸 전제로 하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해요. 내가 피해볼까봐 조심하면서 그 사람 자체는 굉장히 무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도 나이가 지금 몇이건 간에 스스로 이제 이렇게 마음 훈련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좋은데 기운 쓰고 쓸데없는데 기운을 아끼자. 그래야 사람한테 지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 일상이 훨씬 좋아집니다. 자, 두 번째. 어쩌라고 해요. 어쩌라고. 요즘 한창 이제 주목을 모은 책, 베스트셀러 렛데미로린이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제가 이제 도움을 받은 책이에요. 보여드릴까요? 예, 렛데미론이라는 이 책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내버려둬 이론이에요. 애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친하면 엄마들도 친해지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작가가 친하게 지냈던 동네 친구들이 어느 날 자기만 빼놓고 여행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SNS에다 막 사진을 올린 거죠. 막 이렇게 막 캠핑하면서. 그걸 본 작가가 너무 당황하고 너무 서운하고 열받는 심정이 돼서 괴로움에 몇 날 며칠을 보냈대요. 그럼 비슷한 경우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막 나만 소외된 느낌. 그게 자존심 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떠올려야 할 말이 뭘까? 내버려둬. 어쩌라고. 이거예요.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 이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피크닉 가고 싶었나 보지. 내가 바쁘니까 말해봐야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랬든지 아니면 나를 빼고 가고 싶었던지 어느 쪽이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버려둬. 이제 이 책에 이제 이런 어떤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읽는 것마다 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내가 급하게 공부해서 자격증을 하나 따려고 온라인 수업을 이제 신청했어요. 회사 모르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내가 공부하는 때 왜 그렇게 회식은 또 자주 잡혀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안 가니까 뒷말이 나오는 거죠. 회사 옮기려고 알아보고 있다는 둥, 마음이 떴다는 둥,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둥. 자, 이때 떠올려야 하는 말이 뭐예요?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어쩌라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공부하다 말고 그래도 저렇게 말들이 많은데 회식을 너무 참여 안 했나? 이러다가 진짜 오해받고 왕따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또 그들의 뒷말이 무서워서 공부 안 하고 막 회식에 가요.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시험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해지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라고 해. 내버려둬. 이런 정신은 나를 지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굉장히 큰 무게가 돼요. 또 예를 들어서 이건 지인 회사에서 벌어진 실화인데요. 오늘 지인 회사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다들 몇 날 며칠 거의 밤새우다시피 준비해서 행사를 이렇게 다 치른 거예요. 근데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케이터링 업체에다가 이제 거기 행사에 오는 참석자들 먹을 수 있게 핑거푸드 이렇게 주문하고 이제 차 이런 거를 대행해주는 케이터링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주문했는데 핑거푸드 중 하나가 새우 까나페였던 거예요. 근데 회사 사장이 새우 알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농담처럼 한마디 했대요. 뭐야, 나 새우 못 먹는데 나 새우 먹고 죽으라는 거야?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가 그 소리를 듣고 막 불에 딘 사람처럼 와서 부장을 쥐잡듯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장은 담당 팀장이었던 제 지인한테 또 온갖 험한 말로 난리를 쳤대요. 그러니까 제 지인인 팀장 어쩔 줄 모르고 행사는 잘 치르고 나서 뭐 죄인처럼 눈치 보고 이 감정이 막 발전을 해서 막 회의적으로 느끼면서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들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어쩌라고 이렇게 속으로 외쳐. 이렇게 제가 얘기해 줬어요. 너무 쩔쩔매면서 살지 말자고요.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렇게 상황에 휘둘리면서 쩔쩔매면서 살면 나중에 너무 억울해요. 이제 회사 그만두고 나면 그때 그렇게까지 그렇게 쩔쩔맬 일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난다니까요.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를 읽었어요. 과소비는 물건이라도 남는데 감정 소비는 스트레스만 남는데요. 너무 공감이 가시죠. 사실 좋은 책에서도 공감을 얻지만 이렇게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 한 줄 문장에 딱 무릎을 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대신에 어쩌라고 그냥 내버려둬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장은 새우 까나페 안 먹으면 되잖아요. 어쩌라고. 이렇게 넘겨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게 업무상 중차대한 결격 사유는 아니잖아요. 어쩌라고의 힘을 여러분 이용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나한테 상 주자라는 마음을 갖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기세요. 그게 지친 나를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너무 스스로한테 인색하지 마세요. 나한테 상 주는 방법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자주 하는 거예요. 특히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쩌라고 한다고 갑자기 스트레스가 100%딱 사라져 버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걸 자주 해야 돼요. 지금 좋아하는 거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제가 하는 세미나에서 자, 내가 좋아하는 거 떠오른 거 종이에 쓰세요. 그랬더니 별게 다 나와요. 삼겹살에 소주 막 이렇게 엽떡 배달해서 넷플릭스 보면서 먹기, 막 한강변 뛰기.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지친 마음을 회복하기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방 강의 가서 딱 그 강의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일 안 하는 게 저한테 상 주는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근처에 바닷가가 있으면 뭐 카페에 가서 바다 쳐다보면서 완전히 멍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악도 가는 거, 뭐 이런 거. 그게 일을 이렇게 놔버리는 게 저한테는 상해요. 그렇게 각자 자기한테 잘해주면서 살자고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지친 여러분들 회복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생민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